자, 1106번부터 풀이해 봅시다. 1106번 졸라게 중요해요. 일단 이거는 두 가지 유형 중 뭘까? K가 들어간 걸 보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 맞죠? 네, 자, K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예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뭐 해주세요? K로 묶어주세요. 기본이다, 그죠? 풀이와 유형 설명 같이 들어갑니다.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쓰세요. 그래서 K로 묶어봤어. 아, 또 지우개 또 안 들고 왔어. 거의 붕어인가? 오늘. 자, K,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K 없는 녀석 마이너스 X 플러스 Y. 자, 그러고 나서 우리 뭐예요? 그렇지, 얘가 그리고 얘가 또 우리는 뭐 하러 가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 또는 Y는 X라는 직선. 어쨌든 두 개를 뭐 하러 갑니다? 연립을 할 거예요. 그 연립을 해서 나오는 점이 아마 2,2가 맞겠지 뭐. 2 맞고 2 맞고. 자, 이렇습니다. 맞죠? 맞죠? 일단 니은 참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이거 진희 6번 이거 질문 디귿 때문이지. 기억 니은은 괜찮나? 아, 오케이. 대부분 다 이 문제가 질문일 겁니다. 테스트를 봐서, 아니 테스트래. 해설지를 봐서 이해를 했을지 몰라도. 자, 디귿 중요합니다. 잘들 들어요. 내가 설명 안 했어, 지난번에.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녀석을 거꾸로 해석하자. 원래는 이제 정점을 지난 직선에서 K로 묶어서 두 개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점을 항상 지난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 결국 문제야. 두 직선. 맞죠? 두 직선 누구랑 누구?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랑 Y는 X라고 아니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에 뭐라고? 교점을 지나요. 그때 그런 직선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할 때에도 너희들은 뭐 할 거야? 당연히 둘 중에 한 군데다 K를 붙이지. 그때 내가 K를 어디다 붙이라 그랬어? 단순한 쪽에. 즉 어디다 붙여도 아무 때나 붙여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했을 거야. 실제로는 K가 붙는 거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져요 라고 하면서 숙제를 풀어오면 그때 해석을 해줄게, 얘기를 해줄게 라고 했고, 그게 바로 6번과 7번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진짜 K를 아무 때나 붙여도 되나요? 목적이 직선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진짜 아무 때나 붙여도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너희만 설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어? 한 반 했는데 그건 너 누구지? 아닌가? 어쨌든 아무 때나 붙인다 해서 직선을 만들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 때나 붙여서 직선을 만든다. 맞아요. 직선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K를 여기 붙여도 돼. 여기 붙여도 되고. 근데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 그랬거든. 일단은 K를 뭐 안 붙인 상태로 설명할게. 이 녀석에서 만들어지는 보기가 이 직선은 두 K를 붙였다 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만들 수 있다. 이거 거짓입니다. 모든 직선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럼 뭐가 맞는지 밑에 한 줄 더 써주면서 나 설명해 볼게. 자, 간다. 첫 번째 직선이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직선이 있어.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자, 하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다른 하나의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0이에요. 자, 얘에서 k가 1이다. 그러면 이런 게 만들어져요. k가 2다. 이런 게 만들어져요. k가 3이다. 10이다. k가 마이너스 1이다. k가 마이너스 2다. k가 마이너스 3이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 봐. k를 내가 일단 문제 따라서 붙일게. 여기 붙였다 치자. 그 뒤에는 더해서 는영을 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서 k가 어떤 값일 때 얘를 만들 수 있니? 어? 0.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라고 하면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얘를 만드는 방법은 k가 0이면 돼요. 맞죠? 자, 얘를 만들고 싶으면 k에 뭐 넣어야 돼? k에 뭘 넣어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을 만드니?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k를 아무 때나 붙이면 안 되는 이유야. 또는 k가 저기 붙었냐 여기 붙었냐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 게 바로 요거 하나를 못 만들어요. 자, 다 간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만들지는 못하고 모든 직선 중에서 누구 하나를 못 만든다? k를 붙여버린 직선 하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을 제외한 모든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k에 막 1을 넣고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2분의 1을 넣고 3분의 1을 넣고 막 해봐. 어떤 값을 더하더라도 결국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을 못 만들어요. 왜? 이 둘 자체는 평행 안 하거든.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왜 틀렸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모든 직선 중에서 누구 하나 못 만들어? 이거 하나 빼고 다 만들어요. 알았죠? 나머지는 다 만들어져요. 알았음? 그렇지. 그렇지. K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붙었다면 이 녀석 빼고 다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알았죠? 두 번째, 그럼 얘는 이거는 그건가? 아, 이거는 그런 다른 문제네. 어쨌든 1106번에서 나오네요. 알았죠? 7번은 뺄게. 어차피 질문도 아니고. 이해됐음? 알았죠? 잘 기억해두세요. 요거 지난번에 필기한 거에다가 덧붙여 놔주세요. 다음 16번으로 가보자. 이거는 몇 번의 질문이야? 진이야? 보기. 다? 니은 디귿만? 그래요. 자, 갑시다. 자, 일단 기억은 그래요. 안 해도 되죠. 왜? 어차피 너희들이 뭘 물어보든지 간에 직선에서 미지수 m을 만났다면 뭐 해주세요 라고 했어 내가? 그렇지. 묶어가지고 항상 지난 점을 찾으라 그랬고 그게 1,2인 거는 보자마자 알 거예요. 일단 참이네. 자, 니은과 디귿으로 가봅시다. 니은은 뭐예요? 그냥 수직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m 값을 그냥 줬어. 이거는 기본 문제죠. 자, 간다. L1은 일단 다시 한번 쓸게요. 그냥 x-y 플러스 2는 0입니다. 니은 풀고 있는 거예요. L2는 뭐가 돼요? m 값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어보세요. 뭐 여기다 넣어도 좋고 여기다 그냥 넣어도 좋고 m에다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에 뭐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3는 0. 자, 그러고 나서 너희들한테 수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건 아마 진이 오기 전 수업 때 했던 얘기. 뭐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 수직인 경우라면, 응? 웃어? 수직인 경우라면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으로 나와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창원아?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 도한이가 대답을 하고 싶나 봐요. 자, 일반형으로 나와 있다 두 직선이
진이는 외워야 돼, 다음 시간에. 자, 1번으로 나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졸라 건성건성. 그래서 그게 뭐다? AA 프라임. 프라임은 왜 안 읽어? 그리고 BB 프라임 뭐 어쩌라고요? 뭐 해서 0? 그렇지. 더해주면 0입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알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풀 때는 곱하고 곱해서 더해서 는 0이다라고 풀까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잘 안 해요. 보자마자 사실 참이다 거짓이다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 두 직선이 수직이 되고 싶어. 그때 x와 y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려면 잘 봐요. 이 x 앞에 개수 얼마야? 얘 앞에 y의 개수 얼마야? 그 1가 어디에 있어야 돼? 일단 역 자리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호는요. 지금 현재는 둘 다 플러스 플러스죠. 그 플러스 플러스 하나의 그대로 가고 부호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좋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여도 좋아요. 어쨌든 두 개의 개수가 자리가 바뀐 채로 둘 중 한 녀석만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그게 바로 수직관계입니다. 진희 씨 알겠죠? 그렇게 보는 게 더 빨라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둘이 봐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여기 부호 그대로 갔죠? 그럼 여기는 1은 부호가 반대로 갔죠? 수직관계 맞습니다. 이해됐죠? 참 하고 끝. 그래서 너희들이 몇 번 문제를 잠깐만 보냐면 어디 원방에 있었나? 원방인가 보다. 칠판 잠깐만 보고 있어봐. 내가 좀 이따 문제 띄울 거거든. 내가 지금 문제 찾고. 어딨어? 방금 앞에 여기 있다. 자, 거기 들어봐요. 이 문제입니다. 답은 지금 당장 낼 수 있어요. 대직선으로 둘러싸이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주세요. 아직까지 우리는 원의 반지름 찾거나 하는 거 뭐 방학 때 배운 거 말고는 지금 아직 우리 정규 수업 때는 아직 안 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뭘 구하는 거야? 요거 길이 구하면 되지. 얘든 좋으니까 뭐든 하나만 구하면 되지. 꼭지점의 좌표 아무거나 찾아서 외심의 좌표 찾아서 길이 구해주세요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야? 그냥 외심 찾기야. 평면 좌표 단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때 어쨌든 보자마자 너네들은 이 삼각형이 독특한 삼각형인 걸 알아야 돼. 이 문제는 쓰지 마. 지금 1210번 넘겨서 쓰지 마세요. 이거 빨리 풀려면 딱 보자마자 교점 찾고 교점 찾아서 외심 찾으러 가는 평면 좌표처럼 풀면 안 되고요. 얘는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세 번째 직선과 첫 번째 직선이 둘이 수직관계에 있는 걸 보자마자 찾아야 돼. 얘 개수가 1과 마이너스 5고 얘가 5와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5가 하나만 바뀌어 있잖아. 그러면은 수직이 나왔다?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항상 어디에 존재해요? 뭐의 중점? 빗변의 대변은 뭐예요? 직각 수직인 각의 대변을 말하는 거죠?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거든. 그걸 판단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 맞아요.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중점만 찾으면은 거리 하나 구하면 답이야. 알았죠? 뭐 원의 방정식을 찾고 자시고 이럴 것까지는 없어요. 또 빨간 거 또 부러지네. 알았죠? 알았죠? 요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너희들이 수직이구나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언제 이걸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 하고 있냐. 개수 바꾸고 부호 하고. 오케이? 승우 씨 외울 수 있겠죠? 그래요. 승우 외웠지?
네, 그거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자, 너희 반도, 지금 우리 반도 진도가 아주 빠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빠른 편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반들 말고 다른 쌤들이 하는 반이 이제 부등식 끝난 반들도 있고 이제 평면좌표 시작하는 반들도 있고 막 난리야.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원방 시작하면은 아마 우리가 화목반, 목요일이면 원방 잘하면 끝납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나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반 중에 제일 빠른 반은 오늘 원방이 끝났어. 오늘 원방이 끝났는데 바로 앞에 반. 걔네 반이 제일 빠르고 우리 학원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반이거든. 그럼 우리 반은 뭐 한다? 원방 끝나자마자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갈 겁니다.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내신 대비 교재가 들어갈 건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뭐 진이가 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따로 한 번 더 가르치는 프린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대략 한 250문제 정도 안팎으로 되거든. 그 녀석으로 진도를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도형의 방정식을. 알았죠? 근데 개념 설명을 다시 처음부터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도형의 방정식은 사실 평면좌표에 있는 이 문제와 직선에 있는 이 문제와 원방에 있는 이 문제 더 많이 나가면은 이동에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4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어야 돼. 같은 문제거든? 근데 다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취의 방정식처럼. 그래서 그 녀석을 내가 한 대 다 뜯어가지고 평면좌표부터 도형 이동까지 싹 다 뜯어서 유형 순서로 다시 재구성을 해놓은 프린트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들은 전부 다 학교 기출문제들을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어차피 기출편 연습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물론 난이도는 좀 높은 것만 남겨놓긴 했어. 어쨌든 그걸로 한 번 더 진도를 나가면서 숙제로는 내신 대비 교재가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프린트는 웬만하면 수업 중에 해결을 할 거고 몇 개만 연습을 시킬 거고 숙제는 내신 대비 교재이기는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숙제로 내신 대비 교재 너희들이 이제 뭐 방정식부터 하는 학교, 부등식부터 하는 학교 있겠지. 거기서부터 진행을 하면서 내가 하는 평면좌표부터 원방까지를 섞어놓은 다시 다 뜯어놓은 그 프린트를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렇게 할 거니까 혹시 평면좌표에서 머릿속으로 스스로 정리가 안 된 사람 그 프린트를 할 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봐요.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알았죠? 무시당했어요. 그래요. 자, 어쨌든 직선 끝. 원방으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 내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사실은 있다 이 얘기 했지 우리 반. 오케이. 자, 원방으로 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쳤어요? 자취의 방정식. 자, 자취의 방정식 한 번만 더 기본형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결국 자취 문제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2가지. 3가지도 맞고. 어떤 거랑 어떤 거? 조건식이 주어져서 이 식만 만족시키면 끝나는 경우와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해서 이건 아직 설명 안 했죠. 더 등장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얘가 심화 문제라고 했고 옛날에는 이게 좀 많이 강조됐었는데 요즘은 이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많이 부각돼 버렸다?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그림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 하나가 좀 더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보통 정리를 잘 안 해주신다고 했죠. 자, 그리고 어쨌든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크게 또 몇 가지로 나뉘어? 3가지로 나뉜다고 했고 여기에 자취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고 각의 이등분선이 있고 지난번에 이것까지 했죠. 직선에서 나오는.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있다 그랬어?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로 또 나뉜다 그랬지. 요거는 오늘 할 거고 요거로 갑시다. 기본형. 결국 기본형은 뭐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뭐를 만족시키는. 뭐가 나온다? 그렇지. 점 P. 물론 이게 P라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점 P라고 명시할 수도 있고 뭐 중점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고 뭐 3대2 내분점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녀석의 자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는 도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자취를 그리는 점을 항상 내가 몇 콤마 몇으로 잡으라 그랬어요? x, y로 반드시 잡아달라 그랬어요. 문제 A, B라고 나와 있더라도 너희들은 잠깐 옆에 따로 x, y로 써주세요. 그럼 마지막에 A, B로 고치면 되니까. 그리고 만족해야만 하는 식의 뭐 P에 대한 한글로 나와 있던 P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겠지. 그 녀석을 뭐로 고쳐주기만 하면 x,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기만 하면은 그걸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그냥 답이다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원방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자, 원방. 끌 것까지는 아니고. 자, 한번 얘기해볼까? 누구랑 얘기해볼까? 우리 우건이. 원. 완이랑 비슷하다 그랬지? 성환아, 원의 정의가 뭐야? 원의 정의가 뭐예요? 없기만 하면 다 원이야? 이것도 원이니? 까다롭다고. 원이 뭐예요? 한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그 마무리 잘 지어봐. 거기까지 맞아. 아니, 뭐, 너 왜 껴들어? 너 뭐? 뭔 집합? 뭐의 집합? 그게 바로 원의 정의입니다. 알았죠? 한 점을 기준으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고도 많이 하는데 일정한이라고 할게요.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선을 만들게 됩니다. 맞죠? 이게 바로 원의 정의입니다. 또는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아서 앞에 한 점으로부터 그 한 점이 뭐다? a, b라고 해볼게요. 거리가 일정하대. 그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줬다? r이라고 줬다고 해보자. 그러면 뭐 해주면 돼? 루트. 이 점이 x, y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에 거리를 구해보면 뭐다? 항상 r이 나온다. 맞죠? 이 녀석을 더 깔끔하게 해보자. 하면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방이고요. 여기서 그 처음에 정의로 맞아 거리가 같다고 하는 기준점 B가 보이죠? 그 A, B를 우리는 한글로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원의 중심입니다. 중점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중점은 두 점의 중점 가운데점. 알았죠? 중심은 도형에서의 가운데 뭐 이런 거. 이제 거리가 일정하다.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한글로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의 가장 기본형 중심에 잡게 거꾸로 원방을 쓰니까 중심 이름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얘 바탕으로 이제 애들이 해요. 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원 하면서 세 점이 주어진 원 하면서 그 세 점이 주어진 건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현수야. 도형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걸 우리는 무슨 형이라 불러? 왜 이걸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얘들아, 도형에서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뭐야? 표준형. 흔히? 일반형은 공식이 아니야? 아니, 일반형도 맞는데.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뭐야? 표준. 표준이라는 단어는 보통 기준 약간 이런 느낌이지. 항상 그래프, 도형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림을 그리기 쉬운 게 표준형이에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원방, 그 콤파스로 그리잖아. 콤파스 하니까 되게 이상해. 컴퍼스로 그리잖아. 우리는 콤파스로 불렀어, 이 새끼야. 컴퍼스로 원을 그리잖아. 제일 먼저 뭐 하니? 길이 맞추고 또 그렇지, 뭐 해서? 찍어서. 그게 바로 원방이잖아. 길이 맞춰서 반지름, 꽂아서 중심. 중심이 필요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보자마자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얘가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표준형이 되는 거고요.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때 맞다고 생각하면 얘는 전개라는 걸 해야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얘를 미리 뭐 해? 전개를 해둔 어떻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2ax가 나오지 그냥 1창이다. 여기서 마이너스 2by가 나오지만 1창이다. 상수항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지만 한 대 묶어서 뭐라고? C라고 붙여놨다. 이게 바로 뭐다? 는요? 얘가 일반형입니다. 아이씨.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일반형은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를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세요. 자, 몇 번으로 가시냐면 지름의 양끝점 이런 건 안 합니다. 이거 아니야. 응? 어? 7번 좋긴 하는데 아니야. 자, 이걸로 가자. 1211번 풀어보세요. 갑니다. 1211번으로 딱 나오는 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내 지금 현재 목적이 아니야. 이 녀석은 그냥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라는 1200 약간 7번 문제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1207번 너무 쉬워가지고 알았죠? 1207번 잠깐 보면은 거기도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설명 이거잖아. 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거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것까지 하나 다 한 방에 원큐에 설명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걸로 갔는데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의 목적을 뒀다고 쳐보자. 알았죠? 그러면은 문제는 사실 두 종류는 아닙니다. 잘 봐요. A라고 하지 말자. 뭐 좌표는 막 줘서 뭐 답은 지정할 수 있다. 잘 봐요. 2,1에 마이너스 1,2면 원 맞지? 자, 요 세 개가 지나는 원이 있다. 이것도 만약에 외접원의 넓이가 아니라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 즉 세 점을 지나는 원. 일단 같은 문제가 알겠어? 넓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근데 문제가 다른 유형인 거 알겠어? 뭐가 달라?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뭐가 달라? 그렇지. 그게 포인트다. 자, 지금 요 녀석을 한번 풀어볼게요. 원을 구하는 걸 목적으로. 방금 아까 중점 얘기한 거 잘 했어.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긴 해. 이건 넓이만 물어보는 거라서. 그래서 솔루션 3로 갈 거고. 자, 만약에 솔루션 1. 요 녀석이 원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치자. 또는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포인트를 맞췄다고 치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뭐 해주세요? x-a의 제곱 이렇게 식을 잡거나 혹은 잠깐만 아직 쓰지 말아봐. 원이 어떻다? 중심의 좌표가 뭐다? x, a, b라고 할까? a, b다라고 잡을 거야. 근데 그 중심은 뭐다? 외심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외심의 좌표 구하기. a-4의 제곱 플러스 b-6의 제곱과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과 a-6의 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 같다라고 푸는 겁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 돼야 돼요. 알았죠? 이런 문제도 있나요? 네. 지금 너희들은 넓이를 구한 거니까 지금 여기서 특징을 찾았지만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 원방을 물어보면 이게 모범 답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포스트잇 얘기한 거야. 알았지? 원방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원방이라고 해놓을게. 알았죠? 근데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될까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어차피 원방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은 아니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방향만 잡을게. 두 번째, 또 다른 풀이가 또 있어요.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떤 식? 원방? 그 원방을 어떻게 식을 세울래?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미지수가 들어간 채로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뭐뭐 대입? 4,6도 대입하고 마이너스 2,4도 대입하고 하고 6,0도 대입해서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아까처럼 저 특수한 원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5,0처럼 C가 그때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솔루션 1으로 푼 사람이 있고 솔루션 2로 푼 사람이 있어. 누가 만점일까? 솔루션 1이 만점입니다. 자, 왜요? 지금 너네 이번 중간고사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기말고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 연립방정식 한번 생각해봐. 너네 미지수 A, B, C 3개짜리 연립방정식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너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뭔 줄 알아? 너네 바로 직전 교육과정까지는 솔루션 2가 모범 답안이었다. 너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솔루션 1이 모범 답안으로 바뀌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솔루션 2는 별로 좋지 않은 풀입니다. 라고 써놓으세요. 방법만 써놓고. 승우 알겠지? 근데 웃긴 게 또 뭔 줄 알아? 이 문제가 지금 내가 옆에 써놓은 이 문제 있지. 아까 너희들이 찾았지. 이 문제와 이 문제, 왼쪽 문제와 오른쪽 문제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 원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라고 했지. 원점을 지나는 문제에서는 모범 답안이 솔루션 2가 돼요. 왜요? 색깔 맞춰서 쓸까? 원점을 지난다를 먼저 사용해가지고 C가 뭐야? 그렇지. 그래서 미지수 2개짜리로 풀어버리세요. 그래서 아까 1207번이었지. 1207번 문제는 이렇게 잡아서 푸는 게 또 모범 답안입니다. 웃겨요. 오케이? 2개를 너희들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1도 대입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도 대입해서 두 식을 뭐예요? 연립해서 A, B를 찾아서 푸세요. 외심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못 쓴다고요. 알았죠? 그거 구분을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이해됐음? 자, 요거를 설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여기까지가 원방을 구하는 게 목적인 문제고 원방이 아니라 그냥 지금 문제에서의 모범 답안.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진짜 모범 답안은 그래서 솔루션 3예요. 뭘 발견을 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 보셨어야 됩니다. 잘 봐. AB의 기울기 얼마야? 네. 그렇죠. X가 6만큼 마이너스 X가 6만큼 감소할 때 Y는 2만큼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 3분의 1이죠, 짜식아. 그런데 AC의 기울기는 어때요?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6만큼 감소했어요.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우와, 둘이 무슨 관계 있어? 그래서 수직 관계 있죠. 맞죠? 그거를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A쪽이 수직이 되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라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외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됩니다. 외접원의 중심 어디에 있어요? 밑변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BC의 중점을 찾아주면 2,2죠. 그래서 너희들은 2,2로부터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C를 구하든 거리를 하나만 찾아주면 그게 반지름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됐죠? 이 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들을 동시에 설명했는데 그래서 잘 좀 써놔주세요. 알았죠? 마플에는 지금 위에 저 2개의 유형이 빈약해가지고 일부러 좀 더 써준 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네. 그거 하고 나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지우고 할까? 이거 지워도 되지? 원방. 맞죠?
이거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쉬고 할까?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가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좌표축에 접한다. 첫 번째 어디에 접한다? X축에 접할 수 있죠. 두 번째 어디에 접한다? 그 다음은요? 그렇지.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풀이가 달라요. 자,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어떤 원이야? 그래.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깁니다. 중심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잡아볼까요? 1콤마 1 같은 소리 하고 있다 패버릴라. 몇 콤마 몇으로 잡아볼까요? 왜 나와, 5가? 지금 공식 만들고 있잖아. A, B가 나옵니다. 자, 우거나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B. 여기가 A, B다.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B. 그래서 반지름 길이를 찾아주세요 하면 Y좌표의 절대값으로 갈게요. 어쨌든 너희들은 그러면은 여기를 잡든 저기를 잡든 즉 X축에 접하게 되면 원방 어떻게 만들면 된다? X-A의 제곱에 플러스 Y-B라고 할 때 자, 우변은 뭐다? B제곱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양수 B라고 해도 제곱하면 B제곱. 음수 마이너스 B라고 해도 B제곱. 맞죠? 됐죠? 자, 그래서 너희들은 뭐라고 기억하자? X축에 접하는 경우라면 중심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반지름에 연관됩니다. 맞나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X축에 접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를 보고? Y좌표를 보고 반지름을 만들러 가세요. 거꾸로죠. 첫 번째 Y축이면 당연히 무슨 좌표겠니? X좌표겠지? 자, 가자. 요렇게 접하든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으로 갈까? A, B라고 해보자. 자, 현수야,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A. 승호야, 여기가 중심의 좌표가 A, B다.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에? 마이너스 A. 둘이 진짜. 그래서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절대값 A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 원방을 만든다 치면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내가 미수를 잡든 문제에서 주어지든 했다면 반지름 제곱쪽은 뭐라고 쓰자? A제곱으로 쓰자.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Y축에 접하게 되면 중심의 무슨 좌표를 보고? X좌표를 보고 반지름 만듭니다. 맞나요? 한 번만 더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를 보고 반지름 만들러 가자. 거꾸로 건 거 알겠죠? 그럼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다 반지름과 연관됩니다. 그건 너무 쉬워. 그것만 설명할 거라면. 맞죠? 근데 맞는데 뭐 말하려고 그랬어? 그렇지. 그게 포인트다. 자, 가자. X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접한다. 와,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그렇지. A, 몇? A. 자, 여기에 접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뭐라면 와, 오늘 그림이 왜 이러지? 몇 콤마 몇? 그렇지. 뭐 마이너스 A, A 잡아도 좋고 어차피 A가 음수면 되니까 A 잡자. 이게 얼마예요? 얘든 절대값 A. 맞죠? 원방 어떻게 만들면 돼? X-A의 제곱에 플러스 Y-A의 제곱이 A제곱이다. 둘 다 관여합니다. 맞잖아요. 자, 그런데 중심이 어디 있다? 여기로 가보자. 와우.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이야, 현재야? B, 일로 와.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B, B는 뭐야? 몇 콤마 몇? A, 그렇지. 둘 다 절대값은 A이기는 한데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부호가 반대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원방을 세울 때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의 부호가 반대라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이렇게 잡아서 4, 4분면에 있으면은 A는 양수고 이렇게 잡았는데 A가 음수면 2, 4분면인 거지 뭐. 맞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2, 4분면과 4, 4분면을 하나의 세트로 1, 4분면과 3, 4분면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반드시 뭐부터 반드시 확인을 하고 출발하자. 몇 4분면에 위치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마플 시너지나 센과 같은 문제는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 뭐가 하나가 아쉽냐면 유형 5번 봐봐요. 유형 5번 봐봐요. 1220번 이거 너무 아쉬워. 왜? 뭐라고 해버렸잖아. 1싸움에 위에 있다고 해버렸잖아. 맞죠? 1218번 봐봐. 뭐라고 해버렸잖아. 1218번. 3, 4분면, 4, 4분면, 2, 4분면 아니야? 2, 4분면 위에 있다고 해버렸단 말이야.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푸세요야. 이해됐죠? 알았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20번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쉬었다 자. 어차피 답을 내는 건 목적이 아니니까 수업 중에 푸는 거는요. 자, 갑시다. 저기서 중심이 2, 4분면에 있고 라는 말을 저것 때문에 난 좀 거슬리긴 하는데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풀게요. 알았죠? 없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봐. 자, 일단 가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라는 얘기를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뭐 그래요. 그래프라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림을 그려서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찾으러 가야 돼. 그래서 조금 크게 그릴게. 이쯤 그렸다가 아니야. 쭉 가자. 자, 여기다가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여기 그리든 여기 그리든 여기 그리든 여기 그리든 해야 됩니다. 문제에 남아있는 조건을 한번 보자. 뭐가 나와 있어? 파란 거. 아니, 둘레도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왜 18번을 보고 있냐? 20번 가자. 자, 다시 가자. 어디 갔어? 이 말 무시하고 어디까지만 보고 XY축에 모두 접한다는 말 보고 그림을 그리러 왔어. 자, 그러면서 자, 누구를 보자? 어떤 직선에 접하는 원에 대한 내용 처음 본다. 그치? 저걸 그림으로 그려야 돼. 어디야? 대충이라 해놓고 다 구하고 있다. 뭐야? 이렇게 나온다. 그치? 기울기는 음수. 1보다 조금 더 완만해요. y절편 양수. 대충 이렇게 생겼겠다. 그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자. 됐죠? 여기도 좀만 더 뻗어갈까?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x,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려야 돼요. 어디에 있어? 여기도 있지. 맞죠? 그리고 어디에도 있어? 여기도 있다. 에이, 이쯤 있다. 또 어디 있어?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도 있다? 이쯤도 있다. 알았지? 그래서 총 원래는 4개가 나와야 됩니다. 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이 2개를 어떻게 해야 돼? 한 방에 구하죠. 얘랑 얘를. 중심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a, -a로 잡아요. a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겠지. 하나 찾아야 된다. 두 번째 노랑 색깔 2개를 하나의 세트로 해서 중심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a, a로 해서 또 찾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직접. 반지름은요, 절대값 a. 또는 둘 다 1사분면이니까 양수 a 잡든가. 그래서 원래는 이 노랑 색깔, 빨간 색깔을 2번 구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총 4개가 나옵니다. 노란색에서 a가 2개 나오고 빨간색에서 a가 2개 나올 거야. 알았음? 근데 이 문제는 그걸 좀 줄여줬어요.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해서 노란색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맞니? 됐죠?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a, a로 잡고 반지름을 a로 딱 잡는 순간 뭐는 만족된 거야?
XY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해결한 겁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그림으로만 표현을 한 직선에 접하고를 아직 해결 안 했지.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숙제 풀다 보면은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더 나올 거야. 잘 기억하세요.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뭘로 해결합니다? 판별식도 맞는데 중학교 때 했던 녀석. 원이 있고 접하는 선이 나오면 반드시 뭐예요? 중심에서부터 접점을 향해 선을 그어주면 수직으로 만난다는 성질을 이용하세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배웠죠? 그리고 반지름. 두 개가 뭐 한다? 같다. 그래서 오늘 숙제 하다가 몇 번 나올 거야.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식으로. 지금처럼 직선에 접하는 원 이런 식으로 한 두 개 정도 나올 겁니다. 알았죠? 이거 포함해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그때 너희들은 뭐 해주세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찾으세요. 그게 뭐다? 반지름. 누구랑 같다? 절대값 A랑 같다. 그래서 해결해주자. 어떻게 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6x 플러스 8y-9라고 나와 있으니까 D 구하자. 뭐가 나와요? 루트 x개수제곱 36, y개수제곱 64 분의 a, a를 대입합니다. 뭐 나와요? 6a 플러스 8a 14a-9의 절대값 나오죠? 그게 뭐랑 같아져요? 그렇지. 절대값 a다. 오케이? 근데 a가 양수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1사분면이라서. 그래서 a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는 절대값 a. 알았음? 어쨌든 이 녀석 풀어주면 결국 뭐다? 절대값의 14a-9가 뭐가 나온다? 이제는 양수로 풀게 5a. 아 미쳤나봐. 10a. 그래서 두 가지로 풀면 되죠. 하나는 14a-9가 뭐가 되는 거? 10a가 되는 거. 두 번째로는 14a-9가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10a가 되는 거 해서 a 값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둘 다 풀어주셔야 돼요. 를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든 안 하든 그림을 반드시 너희들 그려줘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그래서 어디다가 그릴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보면서 1, 3, 4분면이 한 세트로 요렇게 식을 세워주고 또는 식은 안 세우더라도 중심 A, A, 반지름 절대값 A. 그죠? 절대값 A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그려질 때는 뭐다? 요런 식으로 식을 세우든가 아니면 중심의 좌표를 A, A 부호 다르게 해놓고 반지름도 역시 절대값 A. 알았어요? 그래서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X,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됐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유형 6번. 내가 마플 시너지를 교재로 쓰다 보면은 다른 단원들은 좀 괜찮게 쪼개기도 하고 좀 그러면 너무 심하게 이거 지워도 돼 근데? 그게 다 했어? 너무 심하게 쪼개놨다 싶은 생각도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몇몇 단원들이 내가 설명하는 거 기준으로는 두 개, 세 개 유형인데 하나로 뭉뚱그려 놓은 게 있고 그게 바로 유형 6번. 이게 유형 한 3개에서 많게는 4개로 쪼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녀석이 있는데 일단 최소 2개로는 쪼개놨어야 돼, 이 유형을. 자, 바로 뭐냐면 너네 직선 단에서 이거 배웠지? 두, 직선, 의, 교점, 을, 지나는 직선 배웠지? 만약에 두 직선이 하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다른 하나의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오늘 숙제 풀에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죠? 여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 그렇지, K 쓰는 거 그러니까 불러봐. 예? 그래. 한 직선의 방정식을 뭐예요? 그냥 써요. 다른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해요? 그냥 써요. 그리고 K, 그래, K 계속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데 K 어디다 붙여요? 아무 때나 붙여요. 그래서 더해서 는영하면 된다, 그치?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맞지? 그래서 미수 K 하나 남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2,1을 지난다 하면 대입하면 되고 뭐랑 수직이다 하면 이 상태에서 일반형으로 바꿔
뭐랑 수직이다 써주면 되고, 맞죠? 그런 식으로 푸는데 그 녀석도 포함을 해서 사실 나는 두 원이 아니라, 두 직선이 아니라 두 도형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도형 방정식이 아니라 요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자, 처음에 주어지는 두 도형 어떻게 주어진다? 얘처럼 원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놨다라는 의미로 나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는요. 또 여기로 만들어집니다. 는요. 자, 그러면 얘를 힌트로 너희들이 얘기를 해봐.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을 만들고 싶다. 공식 어떻게 쓰면 돼, 얘들아? fx, y는 y 쓰고 또 gx, y 쓰고 또 k를 f든 g든 아무 데나 한 군데 곱하시면 됩니다. 일단 공식으로는 fx, y 썼다고 치고 g, x, y 썼다고 치고 둘 중 한 군데다가 나는 g에다 붙일게. 아무 데나 붙여서 뭐 하세요? 둘이 더하세요. 그래서 는형을 붙이면 도형이 만들어진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직선의 방정식을 빌려서 그대로 사용했어요. 맞나요? 됐나요? 요게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면 fx 무슨 도형인데? 직선과 직선인 거 우리 했지. 얘도 직선 xy에 대한 1차식, 얘도 직선 xy에 대한 1차식. 적당하게 k배를 하면은 x는 사라질 수 있고 y는 안 사라집니다. 왜? 둘이 안 평행하거든. 교점이 발생하니까. y는 사라질 수 있다고 쳐도 x는 안 사라집니다. 또는 둘 다 안 사라집니다. 맞죠? 그럼 결국 결과는 뭐가 나온다? xy에 대한 1차식이 나오지. 그래서 두 직선에서는 교점을 지난 도형이 무조건 뭐다? 직선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뭐 해보자? 원이라고 해보자. 원의 방정식은 뭘 가지고 있어요? x제곱과 y제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방도 뭘 가지고 있어요? x제곱과 y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뒤에 녀석에다가 지금 내가 k를 붙였거든. 그래서 더했어. 자, 그러면 뭔가 의문이 되지 않나? k가 뭐라면? 그렇지. k가 마이너스1이면 둘 다 x제곱의 개수가 1, 1이었는데 어떻게 됐어? 사라지고요. y제곱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xy에 대한 몇 차항과 몇 차항만 남아요? 1차항, 1차항과 상수항까지만 남습니다. 그건 무슨 도형이에요? 직선이죠. 2차항들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유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k가 마이너스이라면 무조건 뭐가 남아? 2차항들 남죠. 근데 개수가 x제곱도 개수 얼마야? 1 더하기 k. 여보세요? 1 더하기 k요. y제곱도 개수 얼마야? 1 더하기 k요. 그럼 양변을 1 더하기 k로 나누면 결국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원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어, 지금. 이 유형 6번에. 자, 잘 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유형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유형이 섞여 있다고요. 자, 칠판 봐요. 1222번 보자. 어때? 두 원. 직선 때 배웠던 걸 잘 생각해봐. 어디까지만 읽자? 두 원. 주어지고 의 어디까지만? 교점을 지나는 원방. k를 마이너스 씁니까? k로 둡니까? k로 둬요. 맞죠? 그래서 뭐 이게 심플하니까 여기다 k 붙이자. 그래서 요렇게 읽지 마요. 너희들이 푸세요. 아니다. 쓸려면 써라. 요거 만들었지. 이제 밑에 몇 개 남았어요? k 하나 남았죠. xy는 변수고 이 자식아. 밑에 k 하나 남았습니다. 그 k 하나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1,0 대입하시면 k 나오죠. 다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답입니다. 됐음? 더 설명할 필요 있음 없음? 없음. 자, 두 번째로 간다. 됐죠? 두 번째로 간다. 무슨 문제냐? 어디까지만 읽어보자. 두 주어져 있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두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 그 말은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해주세요? 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빼기만 하면 답이니까 안 해도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면 겁나 쉽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잘 봐. 지금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유형의 이름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 그렇지. 자, 공통현이라는 명칭으로 이 유형을 하나 숨겨놓는다고 하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숨겨놓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거. 둘 중에 뭐가 중요해? 나는 위에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잘 봐요. 이 직선 이름이 뭐야? 공통현입니다. 정확하게는 공통현과 직선은 좀 다르기는 한데 현은 선분이고 직선은 직선이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공통현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알았죠? 잘 봐. 한 원이 있어. 와우. 다른 원이 있어. 두 원의 교점 어디예요? 요거랑 여기랑 여기저기. 그래서 두 개를 지나는 원을 구해봐 하면 여러 개 있겠지. 근데 직선을 구해봐 하면은 딱 하나 있죠. 맞죠? 그때 이 원의 입장에서 봐도 요만큼만 잘라서 보면은 뭐야? 현이죠. 위쪽의 원의 입장에서 봐도 잘라서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두 원이 공통으로 갖는 현. 유일하게 딱 하나. 뭐 그런 의미로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두 현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도 같은 문제인 거 알겠죠? 명칭은 알겠죠? 자, 문제는 뭐다? 이게 아니야. 공통현이란 명칭이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 오늘 앞반에서 질문 1225번 6번 두 개 별표 치세요. 7번 별표 3개 박아 놓으세요. 자, 1225번 뭐라고 나오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두 원. 아, 원과 직선이냐?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26번으로 갈래. 자, 26번 같이 읽어보자. 뭐야? 두 원 주어졌고 의 교점을 지나는 어디까지 읽어? 원까지 봐.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K가 마이너스 1입니까? 아닙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근데 최소의 원이다. 이거 딱 보자마자 K는 마이너스 1짜리 문제, 즉 공통현 문제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너네가. 최대는 안 물어봐요. 최대는 없어요. 무한히 커져요. 알았죠? 그래서 최소로 물어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얘야, 얘. 두 번째 거.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처럼 보이는 문제인데 최소인 원. 뭐 넓이가 최소, 반지름이 최소 뭐든 좋아요. 최소인 원. 이 녀석은 공통현 문제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왜 그런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고 올게. 첫 번째는 현의 길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접선의 길이 문제입니다. 참고로 얘는 유형 16번에 있어서 이번 숙제는 빠질 거야. 자, 근데 둘 다 동시에 설명하는 이유 둘 다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하는 거라서. 유형 7번, 유형 16번입니다. 자, 현의 길이를 해요. 현이 뭐야? 현수야? 현. 그렇지. 원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을 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죠? 뭐 이렇게 쫙 자르고 지나가는 건 할선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선분과 선분, 아니 뭐래, 점과 점을 연결한 딱 선분으로 끊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현이에요. 중학교 때 이 현의 길이 구할 때 뭐 했어? 그렇지. 삼각형으로 넘어가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갔죠. 자, 간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기하에서 이 그림이 등장해서 빨간 길이를 구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현을 향해서 뭘 줘요? 선을 하나 긋는데 둘 중 하나를 줍니다. 이등분합니다 라는 말을 주든 수직입니다 라는 말을 주든 너희한테 만약에 수직입니다 라는 말을 주면 너희들이 스스로 이등분 됩니다 라고 찾던가 이등분 됩니다를 주고 나서
이등분 되면 반드시 수직으로 만납니다를 너희들이 쓰는 거. 그게 포인트였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는 걸 중학교 때는 물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뭘 줘요? 얘의 길이도 주고 얘의 길이도 줬던 거야. 오케이? 그게 중등 때의 문제였다면 또 다시 한번 수직이다 이등분이다를 물어보겠니? 안 물어보죠. 그럼 너희들이 그림을 이걸 파란색 선을 그어주는 것도 너희들의 역할이고, 긋고 나면은 너무 단순해지니까 얘랑 얘의 길이조차 안 주는 게 중등 기하일 뿐.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뭐겠어? 당연히 단지가 뭐 읽어보세요라는 얘기겠지. 1으로 주어지면 표준을 바꿔서 R제곱 부분, 거기 R 맞죠? 그럼 두 번째 또 하나, 얘는 어떻게 구하겠냐? 그렇지, 현을 하는 직선을 할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얘 녀석의 몇 배? 수학이겠죠. 오케이, 패스. 접선의 길이 또한 마찬가지야.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은 너희들이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굳이 써보자면 항상 뭐가 나와요?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줍니다. 거기서 긋는 접선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갈게요. 쭉.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때 만나는 점을 내가 뭐라고 잡아볼까? T라고 잡아보자. 그때 접선의 길이는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PT의 길이를 우리는 한글로 접선의 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문제도 있다. 원 밖의 점 P의 좌표 주면서 에서 근 접선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라고 너희들이 받아들여 주세요. 물론 학교에서는 웬만하면은 원 밖의 점 P에서 근 접선의 접점을 T라 할 때 선분 PT의 길이는 이라고 더 많이 써요.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보다는. 하지만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 알아두고. 두 번째, 아까도 했던 얘기입니다. 접선을 그으면 자동으로 긋는 보조선 뭐 있어?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를 그어주면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때 이 길이 뭐예요? 그렇지, 중학교 때는 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원방에서 반지름을 읽어오시면 되고. 두 번째, 이 길이는 뭐예요? 뭔 개소리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 너희들이 읽어주고 P라는 점의 좌표 주어졌으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를 이용해서 구해오시면 되고, 거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살려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너희들의 목적. 알았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유형 17번과 16번 다 끝난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자, 여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한 원이 있어. 자, 두 번째 원이 있어요. 지금 혹시 바로 필기할 사람들은 아직 멈춰. 지웠다가 다시 그려줄 거야. 자, 두 번째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뭐래? 요 점과 요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보자. 뭐 말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세 점이 주어지면 원이 하나로 결정됩니다. 왜? 원방은 미지수를 세 개 가지거든. 근데 두 점밖에 없다? 무한히 많은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어떤 원? 이렇게 큰 이런 원도 있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겁나게 큰 원도 있죠. 맞죠? 그리고 좀 작은 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도 있을 거야. 맞아요? 또 이쪽으로도 이런 원도 있겠지. 와! 이런 원이 있겠지. 맞죠? 더 작아지면 뭐 이런 원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이런 원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보세요 하는데, 그렇지, 맞아 그거야.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그 모든 원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노랑 색깔 원 두 개의 교점을 연결한 선분, 다시 이름 뭐라고? 공통현을 파란 색깔 원도 현으로 가지고 이런 파란 색깔 원도 현으로 가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원들은 전부 다 이 빨간색 선분 공통현을 걔네들도 현으로 가져요. 그럼 거꾸로 잘 생각을 해봐. 어차피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길이인 현을 가지려면 원이 작아지고 싶으면 그 현은 원의 입장에서 뭐면 돼? 가장 긴 현이면 되지. 그럼 원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현들 중에 가장 길이가 긴 현이 바로 뭐야? 지름이거든.
즉, 이 빨간 색깔 공통현을 이름으로 가지는 원을 구해주소라는 얘기입니다. 원망을 내가 K라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잖아. 그 녀석 하나만 찾는 거거든. 자, 그럼 그림 다시 그릴게요.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을 무엇으로 갖는? 이름으로 갖는 원입니다. 이 녀석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지금처럼 원의 넓이를 물어본다? 아,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라서 결국은 뭘 구하는 거다?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거든? 이름이 뭐다? 공통현의 길이. 그래서 얘는 마치 원 문제인 것처럼 보여서 K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공통현 문제로 가요. 그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소율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도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로 다시 넘어와? 자, 다시 간다. 결국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건 공통현의 길이야.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공통현의 길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공통현의 길이도 결국은 현의 길이야. 이해됐음? 그럼 현의 길이 구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웠어? 반지름 길이 찾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서 뭐뭐 찾아와야 된다? 여기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중심으로부터 거리, 이등분, 수직 두 개의 파란색 선분의 길을 찾아와서 빨간 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자. 이 원이 얘라고 생각할게.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그럼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가자. 0,0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2루트 5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길이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공통현이 필요하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자. 두 원을 둘 다 뭘로 만들어서? 전개 후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얘 바로 갈게요.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두 원을 뭐 해주시면 돼요? 연립 빼면 돼요. 맞죠? 빼자. 둘이 뺐다. 2로 나눈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요. 이 뭔 개소리야. 분모는 x계수랑 y계수 제곱의 합인데요. 그래서 D 찾자. D 어떻게 찾아주면 돼?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루트 씌워요. 5죠.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 10이죠. 얼마 나와요? 2야. 끝. 그럼 뭐예요? 20-4. 얼마야? 4. 답은 16,8 하고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무슨 문제야? 잘 봐. 이 문제랑 정확하게 요거 다 직선이다. 어쨌든 이 유형을 짬뽕 시켜서 만든 문제가 무슨 문제? 공통현의 길이 문제. 알았죠? 알았죠? 이게 공통현의 길이 문제죠? 알았죠? 됐음? 네. 넘어갑니다. 그럼 유형 7번까지 한 거고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너무 일찍 끝난 감이 50분이네요. 어차피 조금 일찍 끝난 감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려는. 미안해요. 하나 남았어요. 뭐 그래? 유형 3번 남았잖아요. 이거 왜 안 넘어가? 인심 없어. 네 얼굴. 자, 유형 4번 잠깐만 볼게요. 이건 말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다른 반들도 설명 안 했어. 자, 보여 들어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취의 방정식 했죠? 그때 너희들이 썼던 걸 잘 떠올려 봐야 된다. 이거 지워도 돼? 자, 유형 4번 이름이 뭐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자취의 방정식에서 썼죠? 아까도 잠깐 써줬는데
우리 직선에서 나오는 자취의 문제 중에 유형이 23번이었나? 뭐 있었어? 기본형도 있지만 뭐도 있었어? 가계 이등분선이 있었지. 그리고 그 밑에 뭐 써졌어? 아폴로니스 원을 썼단 말이야. 기본형은 자취를 그리로 넣어서 대입하시기만, 식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가계 이등분선과 아폴로니스 원을 따로 떼놓은 이유가 뭐였다? 문제가 좀 다르다 그랬지. 가계 이등분선은 뭐가 문제였어? 아니에요. 어, 문제는 자취란 말 없이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이거야. 하지만 우리는 자취를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너희들이 오늘 숙제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했었던 거. 근데 아폴로니스 원도 얘기는 했죠. 뭐라고 했어요? 자취라고 나오지만 풀 때는 자취가 아니게 풀어야 된다 그랬어.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푸세요. 근데 봐. 결국은 이거를 만족하는 P의 자취라고 나옵니다. 자취의 방정식대로 푸는 게 이번 숙제예요. 공식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요? A에서 B에서의 거리의 B가 2대3으로 일정한 점 P가 그리는 도형. 자취죠. 알았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얘네들도 나갑니다. 근데 요게 문제예요. 자취란 말이 살짝 안 보이기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활용을 하고 있어.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내가 공식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 왜? 시간 절약 때문에. 물론 못 푸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너희들이 이번 숙제에는 P가 있다. P가 있다? 그럼 P는 뭐 하고 있다? 뭐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P가.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어. 여기도 P가 있고 여기도 P가 있어. 여기도 P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 그때 PAB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너희들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P가 있을 때 높이가 최대라서 넓이의 최대값.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P가 그리는 누가 P에 잡혀야 해? P가 그리는 도형의 뭐가 필요하면 돼? 반지름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빨리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알았죠? 그거를 익히고 나면 이 문제 진짜 쉬워져요. 터프 아닙니다. 노말이에요. 알았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일단 너희들은 자취처럼 푸는 연습을 해오세요. 알았죠? 어쨌든 숙제는 유형 4번 포함한다는 얘기를 길게 해봤어요. 잘 가요. 다음 시간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원방 마무리 지을 건데 목요일날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요번에 숙제 잘 해오세요. 잘 가요.